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슈퍼카를 만드는 대표적인 나라죠. 이탈리아에서 가져온 피아트 500 라운지 모델입니다. 라운지 모델은 기본 모델보다 약간의 옵션들이 좀 추가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이따 외관 리뷰를 할 때 한번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2000년대 초반에 레트로 열풍이 불면서 BMW의 미니 쿠퍼나 폭스바겐의 뉴비트 같은 차종들이 참 인기가 많았는데, 그때 함께 인기가 좀 많았던 그런 차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2014년식 모델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봐도 뭐 전혀 촌스럽다는 생각이 안 들고 좀 개성 있는 패션카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PD님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티즈 아닌가요? 그럴 수 있어요. 구형 마티즈라고 좀 착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외관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좀 서운하죠. 아무래도 이 피아트라는 모델은 뭐 페라리를 연상케 하는 그런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고 좀 패션카다, 좀 레트로의 감성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차의 재원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배기량은 한 1300cc 정도에 연비가 한 12km 정도 나간다고 해요. 근데 아무래도 도심 연비는 그보다 좀 낮게 나올 거고요. 최고 속도가 한 180km까지 나간다고 하는데 그건 좀 거짓말인 것 같아요, 솔직하게. 이따 주행을 하면서 한번 이 엔진의 힘을 한번 제가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외관에 한번 같이 리뷰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일단 전면부의 헤드램프 쪽을 보시면 뭐 포르쉐가 좀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뉴비틀이나 미니 쿠퍼 같은 그러한 헤드램프가 떠오르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좀 귀엽장한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이런 헤드램프가 차에는 좀 어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뭐 안쪽에 500이라고 이 수놓은 글자들이 좀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 차를 대표하는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 이쪽 아래쪽을 보시면 피아트를 대표하는 이렇게 마크가 좀 들어가 있고요. 크라이슬러가 좀 연상되기도 하는데, 기본 모델 말고 라운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롬으로 포인트를 준 부분들이 조금씩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단 쪽 범퍼도 마찬가지로 크롬으로 조금 포인트를 줬고,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렇게 등이 3개예요 뭐 이렇게 램프랑 안개등 이렇게 등이 3개인데, 원래 보통 차들은 램프가 하나, 요즘 차들은 뭐 많아야 2개 정도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좀 특이한 것 같고요. 이제 사이드 쪽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이 백미러를 한번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라운지 모델이다 보니까 이렇게 크롬으로 좀 도색이 되어 있는 이런 느낌은 너무 이쁜 것 같은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 백미러가 안정성에도 좀 효과를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LED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점, 그러니까 깜빡이를 켜고 있다는 걸 옆차들이 볼 수 없다는 그러한 좀 단점은 있는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휠을 보면 그냥 이게 기본 휠이에요. 근데 뭐 너무 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없어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뭐 이런 소형차에 맞게 좀 걸맞는 그런 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 차가 중고차다 보니까 타이어 상태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손을 좀 넣어보면 알 수 있어요. 깊이 패인 홈의 높낮이를 좀 보고 판단을 많이 하는데, 아직 차량의 타이어는 많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량의 후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테일램프 쪽을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은 좀 별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뒤쪽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과일 중에 모과가 좀 떠오르기도 하고, 좀 뭐 납작한 엉덩이 같은 느낌도 좀 들고요. 근데 이 램프가 너무 작다 보니까 조금 어울리지 않는 생각이 드는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거는 뭐 참고만 해주시고, 가운데를 또 보시면 아까 전면부에 있던 것처럼 피아트의 대표적인 마크가 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또 피아트 500이라고 또 이렇게 수놓은 게 또 보이고요. 이렇게 하단 쪽을 한번 보시면 크롬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운지 모델이다 보니까 이렇게 곳곳이 포인트를 준 부분이 있고, 머플러가 개인적으로 저는 듀얼 머플러가 되게 이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형차다 보니까 이렇게 왼쪽에 같은 소재로 이렇게 포인트로 머플러를 빼준 이런 부분도 뭐 굉장히 이쁜 것 같고, 이렇게 뒤에 보시면 후방 카메라가 또 설치되어 있는데요, 주차에 좀 미숙하신 분들이나 여성분들께서는 아무래도 편리하게 좀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차량의 내부에 한번 이렇게 탑승을 해봤는데요, 딱 타자마자 느낀 점은 밖에 쪽 외관과 동일하게 이렇게 노란색으로 컬러를 준 점. 이게 꼭 이 노란색 뿐만 아니라 뭐 다른 하늘색이라든지 하얀색이라든지 그 컬러에 맞게 외관과 동일하게 이렇게 포인트를 줬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되게 좋은 것 같고, 이렇게 또 500으로 포인트를 또 한번 준 것 같고요. 딱 타자마자 느낀 점은 뉴비틀이나 미니 쿠페처럼 아무래도 이러한 형태의 좀 레트로 감성이 있는 차들은 실내도 디자인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뭐 되게 배열 자체도 특이하고, 이렇게 이쪽부터 먼저 보시면 뭐 비상등, 그 다음에 뭐 열선 시트라든지 아니면 이런 오토 기능들, 이런 에어컨 기능들이 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기아봉이 여기 또 위치해 있고, 이쪽에 또 이렇게 사이드 브레이크 또 나와 있고요. 이쪽에 또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USB 단자 또 이렇게 있고, 아까 전면부처럼 피아트 마크 이렇게 핸들이 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되게 뭐 대표적인 것 같아요. 저는 피아트를 사실 잘 몰라서, 근데 이 마크 자체가 되게 대표적인 것 같고, 뭐 블루투스 기능이나 이런 통화할 수 있는 기능들, 스피커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이 또 이렇게 핸들에 위치해 있고요. 아무래도 중고차다 보니까 핸들의 사용감은 살짝 있는 편이고,
3토크로 이렇게 또 안정감을 준 부분은 되게 좋고, 핸들이 좀 되게 가벼운 느낌은 좀 들어요.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고, 계기판을 한번 보시면 되게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뭔가 이런 레트로 감성의 차들은 거의 이런 계기판이더라고요. 동그란 형태, 약간 미니나 이런 뉴비텔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되게 비슷한 형태인 것 같고, 또 이게 차주분께서 이게 포춘쿡인가요? 이게 피디님? 이게 무슨 쿠키죠? 왜 저한테? 하이패스 룸미러가 또 들어가 있고,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너무 작은 거 아닌가요? 이게 뭐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내비게이션, 이렇게 하이패스 룸미러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 차가 또 썬루프가 있어요. 썬루프를 한번 보시면, 이 썬루프가 고장이 났나? 예, 이렇게, 지금 썬루프를 이렇게 막아놓은 것 같아요. 이게 햇빛 차단용으로 진짜. 원터치는 아닌데, 이렇게 쭉 누르면 닫히는 이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오래 걸리는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뭐, 이쪽에 뭐, 밝게 또 이렇게 화장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도 여성분들에게 적합한 약간 누리끼리한 조명, 제일 이뻐 보이는 조명이죠. 이런 게 또 있을 것 같고, 이쪽에도 이렇게 거울로 매무새를 좀 단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근데 그게 없다. 선글라스 룸이 없다는 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이런 차는 또 감성이거든요, 사실. 선글라스 딱 끼고 해변가 가야 되는데 선글라스를 이런 다시방에 넣어둬야 된다는 그러한 단점은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 시트의 상태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차주가 여성분이다 보니까 시트 관리도 너무 잘 된 것 같고, 시트의 헤드 쪽을 보시면 되게 동글동글해요. 이러한 형태들을 차 안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게 각진 내용이 없다. 차 전반적인 인테리어 자체가 되게 동글동글하게 외형과 동일하게 그러한 컨셉으로 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성분들이 타기에는 정말 괜찮은 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딱 차량을 처음 이렇게 엑셀을 딱 밟았을 때 느낌은 경차답지 않은 약간 그런 힘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제가 뭐 스파크, 모닝, 레이 다 타봤지만 경차답지 않은 그런 조금 주행력은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배기량 자체도 그런 경차들에 비해서는 1300cc다 보니까 힘은 확실히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게 엔진 소리가 좀 있어요. 배기음 소리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레트로 감성이 여기서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시끄럽다, 조잡하다라는 생각보다는 조금 듣기 좋은 배기음이 나는 것 같고요. 힘이 진짜 좋아요. 경차라는 생각이 정말 안 들 정도로, 이거 진짜 뭐 준준형 차인가? 약간 뭐 그런 생각 들 정도로 힘은 좋은 것 같고. 주행거리가 어떻게 되나요? 이 차량의 주행거리는 현재 51,646km고요. 아무래도 이게 패션카고 뭐 장거리를 많이 다니는 출퇴근으로 사용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키로수가 많지는 않고 차량 관리는 전반적으로 상태가 좀 잘 되어 있다. 어쨌든 이 차량의 전반적인 주행 능력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소형 경차랑은 조금 다르게 출력 자체도 되게 좋은 것 같고, 브레이크가 살짝 밀린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뭐 그런 부분은 조심조심 달리면 되니까. 또 여성분들이 주로 타실 차인데 급하게 탈 일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차량의 후방 감지가 좀 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또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요. 화질도 뭐 나쁘지 않게 후방 카메라가 또 나오는 것 같고, 파킹을 딱 놓았을 때 어쨌든 공회전 상태의 이런 정숙성은 조용한 편인 것 같아요. 실내에서는 뭐 별다른 잡음은 들리지 않고, 주행을 할 때 있어서 약간 배기음에서 나는 그런 특유의 소리, 그런 소리는 조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차량이 현재 판매 가격이 780만원인 걸 고려했을 때 다른 경차로 비교하면 레이 같은 경우에는 요즘 차를 최신 연식을 사기에는 사실 700만원에도 무리가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액 대비 경차를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 소형차를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 금액 대비 나는 조금 이목을 끌만한 패션카를 좀 타고 싶다, 하지만 조금 뭐 수입차 중에서도 조금 안정성도 있고 여러 가지로 조금 보장이 된 그런 차를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적합한 차인 것 같고요. 확실하게 스파크나 모닝 이런 걸 탔을 때보다 확실히 좋은 점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런 시인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차량을 주행하는 데 있어 치고 나가는 힘이나 이런 주행 능력도 확실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탁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촬영 영상이 아직 좀 초반이다 보니까 미흡했던 부분이 좀 있는데,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이레디였습니다.